오늘은 석유화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건 정유산업에서 발생하는 나프타를 열분해해서 나오는 기초물질들을 원료로 해서 각종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공업을 통칭하는 거야. 여기서 먼저 정유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에서부터 우리 기름을 뽑아내는 연료를 뽑아내는 공정에 나프타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 요거를 열분해, 그러니까 납사 크래킹에서 NCC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면은 여기 기초물질들, 탄소수가 낮은 작은 기초물질들이 얻어지는데 얘네를 원료로 해서 각종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공정을 통칭하는 거야. 그럼 먼저 정유산업이라는 건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석유를 갖고 오면은 이 원유를 어떻게 하냐? 그럼 먼저 증류를 하는 거야.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건데 일단 여기 350도 정도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보일링 포인트가 350도 이하인 놈들은 위로 올라갈 거라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그 이상 되는 놈들은 밑에 남을 거야. 레시듀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큰 물질로 아스팔트나 윤활유의 원료로 사용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간 놈들을 그 다음에는 온도를 250도에서 300도씨 정도로 가해줘. 그러면 보일링 포인트가 요거보다 낮은 놈들은 또 위로 올라갈 거고 요 정도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 놈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남을 거라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류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올라가는 놈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놈이 남는 게 요게 경류가 되고 마찬가지 논리로 계속 증류탑의 온도 올라간 놈들을 조금 더 낮은 온도로 가해주게 되면 올라가는 놈하고 못 올라가는 놈으로 분류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쫙 분류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 결국 제일 윗단에는 결국 보일링 포인트가 30도보다도 낮은 즉 상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놈들은 제일 위로 빠져나갈 거라고. 그지? 요걸 보면 알겠지만 위에서부터 LPG, 휘발유,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같이 전부 기본적으로는 연료를 만드는 거에 되는 거야. 이 중에 나프타라고 하는 성분만 연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얘를 열 분해를 하는 거야. 크래킹을 해주면 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생산되는 기초물질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을 만드는 요거를 우리가 석유화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NCC 공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건 뭐 여천 NCC 공장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온 건데 물론 열분해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야. 열분해해서 나온 놈들을 똑같이 분별 증류를 해주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놈은 하이드로젠이 나올 거고 수소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놈부터 밑에 남게 그지? 증류탑을 사용해서 쫙 분리를 해주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여러 프랙션이 나와. 제일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게 PG라고 해서 열분해 가솔린 뭐 이런 게 있고 이 중에는 방향족 화합물이 주로 남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통 이게 BTX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얘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C4 프랙션에 부타다이엔 이외에 몇 가지들이 더 있어. 그리고 프로판은 연료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프로필렌, 에틸렌 그치? 그리고 제일 위에는 하이드로젠 가스가 나와. 얘는 수첨 반응 이게 이제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야. 불포화 결합을 포화시키는 반응에 주로 이제 얘는 사용하는 거야. 결국 이와 같이 NCC 공정에 의해서 여러 화합물질이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화합물질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중에 실제적으로 석유화학에서 기초물질도 사용되는 건 내가 빨간색으로 막한 방향족, 특히 벤젠, 그 다음에 뷰타다이엔,
그리고 프로필렌, 에틸렌 이렇게 네 개를 일단 기초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기초 유분 네 개를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네 개가 돼. 그리고 이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해서 이제 다양한 중간체를 만들고 걔네들을 갖고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이 중간체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5개의 중간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 일단 각각을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에틸렌 글라이콜, 뭐 약자는 이지야. 얘는 페트나 섬유의 원료 모노머로 되고 우리 부동액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점을 낮춰주기 위해서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얘는 에틸렌을 원료로 해서 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반응시켜서 에틸렌 글라이콜을 얻어. 이 중간체 에틸렌 옥사이드로도 상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다 알고 있는 스타이렌. 여기선 그냥 모노머라는 표현을 쓰자고. 당연히 스타이렌 모노머는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은 벤젠하고 그 다음에 에틸렌의 부가 반응, 그 다음에 수소를 뽑아내 가지고 이와 같이 스타이렌을 만든다고. 얘는 당연히 폴리스타이렌의 원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중합체들의 원료로 사용이 돼. 세 번째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이야. 일단 비스페놀 A는 어떻게 구조는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페놀하고 아세톤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져. 근데 이 페놀하고 아세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명한 큐멘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페놀하고 아세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벤젠하고 프로필렌이야. 프로필렌의 반응에 의해서 결국은 페놀하고 아세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큐멘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페놀하고 아세톤을 분리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다시 반응을 시키게 되면 비스페놀 A가 만들어져. 이 비스페놀 A의 용도는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 수지 등에 들어가고, 사실 고분자의 구조를 많이 본 사람들은 요 구조를 어디선가 본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비스페놀 A 이 자체는 어디도 활용이 되냐면 우리 영수증 같은데, 영수증은 우리 인쇄하는 게 아니고 얘는 감열층이라는 게 있어서 레이저로 빛을 쬐어주게 되면 그 부분이 발색을 일으켜서 우리 잉크, 이제 글씨가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 있다고. 거기에 BPA, 비스페놀 A가 사용이 됐었어. 근데 이 비스페놀 A는 최근에 이제 환경 호르몬 이다 해가지고 약간 사용이 제약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 요게 이제 어떤 영수증의 뒷면인데 이 영수증은 BPA free, 즉 비스페놀 A를 발색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만든 영수증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애기 젖병에서 환경 호르몬이 추출된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애기 젖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우리 용기로 많이 사용하는 거야. 폴리카보네이트의 구조는 이건데 보면 알겠지만 비스페놀 A가 원료로 사용돼.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약간 용출이 되는 모양이야 비스페놀 A가. 그래서 요즘은 여기 써 있지만 비스프리 이런 용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내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 예를 들면 대표적인 락앤락에서 예전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다가 비스페놀이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새로운 거 이제 개발돼서 나오는 게 지금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아로마틱 폴리에스터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종류들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의 BPA의 사용을 좀 억제하고자 해서 하는 것 같아. 아무튼 BPA는 고분자의 여러 가지에서 용도에서 다양한 고분자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중요한 중간체가 될 거야. 네 번째는 아크릴로 나이트릴이야. 아크릴로 나이트릴은 합성 섬유의 원료로 사용되고 실제적인 예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얘는 프로필렌을
암모니아하고 산소하고의 반응에 의해서 아크릴로 나이트릴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피크로로하이드린이라고 하는 거야. 에피크로로하이드린은 보면 알겠지만 한쪽은 에폭사이드, 한쪽은 알킬 클로라이드로 돼 있어. 양쪽 다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야. 즉 양쪽 다 이제 다이펑셔널 물질이 되겠지. 그러니까 양쪽 다 반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연계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고,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의 제조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프로펜이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프로필렌 똑같은 물질이야. 에서부터 만드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인데, 요게 이제 환경 친화적이 아니다, 환경 유해 물질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프로필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요건 에폭시 수지, 에폭사이드가 있으니까 에폭시 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게 돼. 이상의 이제 5가지의 제조 방법 그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서 보자고. 일단 기초 유분 4종류가 있어. 지금 편의상 내가 순서는 조금 바꿨어. 원래는 보일링 포인트 순서로 얘가 제일 밑에 있었지만 지금 내가 순서를 조금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 5가지의 중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에틸렌 글라이콜에서부터 얘기하면 에틸렌 글라이콜은 에틸렌에서부터 만들어. 그 다음에 스타이렌 모노머는 그 다음에는 에틸렌하고 벤젠에서부터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탄소수는 같아. 그치? C2에서 C2를 만드는 거고, 얘는 아로마틱 링하고 C2가 오는 거고. 그치? 비스페놀 A는 어떻게 만들어? 비스페놀 A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벤젠하고 프로필렌이 반응해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역시 C3하고 아로마틱 링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아크릴로나이트릴은 당연히 C3야. C가 3개 있는 거야. 에피크로로하이드린도 마찬가지로 C3에 해당해. 그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석유화학에서 얘기하는 중간체, 실제적으로 우리 유기화학 물질들의 생산량을 갖고 얘기하게 되면 이 중간체들에 해당하는 유기화학 물질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실제적인 최종 제품들을 얘네들을 통해서 만들고, 얘네들은 당연히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과연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최종 물질, 일단은 주로 고분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지만 조금 잠깐만 쉬었다가 이 최종 제품들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